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음침을 운용한다. 오행침을 운용한다. 그걸 통해서 뭐래요? 플러스해서 어떤 분들은요, 기경침법을 쓰기도 하죠. 기경을 같이, 기경맥의 에너지를 같이 조절해 주는 거예요. 육기와 기경을.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정경을 또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네. 경락 에너지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요, 인체는 경락 에너지 하나로 끝납니까? 어떤 사람 침으로 다 된대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도 모자라. 왜? 잘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소화기만 고치면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의 주 병은 다른 병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체력도 허약하고 연세도 많고 에너지는 떨어지고 먹는 양은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배변도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상포진으로 엄청나게 힘들다. 그럼 대상포진을 씁니까? 대상포진이 주 공격 타겟이에요? 경락 에너지는 또 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자, 기라는 것을 양으로 놓고 보면요. 음양오행에서 예를 들어서 양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음이 있어야 양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음이라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얻는 영양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예를 들어서 경락 조절을 한다 그래도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침몸살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침 말고 자석요법을 써서 만약에 사암침 해보세요. 하루 정도 붙이고 이틀 정도 붙이면 지쳐요. 에너지가 떨어지신 분들은. 예. 그러면 뗐다가 또 붙였다 뗐다 또 붙였다 하는데 계속해서 에너지 순환을 시키는데 뭐가 부족해요? 음이 부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럼 무조건 침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이라는 것도 필요가 해요. 예. 이 사람이 몸에 에너지가 너무 고갈이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의 사람이라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몸부터 보양을 시켜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소화력을 찾아주고 병이 저쪽에 있더라도 소화력도 찾아줘야 되고 변도 잘 보게 해야 되고 특히나 질병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말짱해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잡아가야 돼요. 예. 무작정 침맥방으로 그러다 사람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체력도 충분하고 에너지 이 음의 어떤 그런 비축되어 있다기보다는 음이 고갈되지 않고 충분하게 있고 그러면서 양의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또 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냥 푹 절여있는 소금에 절인 배추같이 퍼져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끌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안 되지만 저희 구독자 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몇 분 안 되시는 분들도 여기에 찾아 들어올 때는요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두신 분들도 있지만은
몇몇 분은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동양의학을 통해서 또는 여기는 동양의학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적인 면 그리고 왜 제가 영양학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방제나 이런 걸 안 한 게 아니에요. 본초 방제를 다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예, 체계적으로 하는 게 멀게 느껴지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빨라요. 예. 저는 사주명리학을 사람들 팔 잡으려고 공부했던 게 아니에요. 동양의학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음양오행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먼저 이 설정을, 개념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예. 그래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 이해가 되죠? 이해만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음양, 오행관, 모든 것이 서 있지 않으면은 맥진이고, 경락이고, 뭐고, 육기고, 뭐고, 아무것도 공윤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 때 수도 없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은요, 경락 공부하기 전에요, 음양오행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명리학의 음양오행과요, 동양의학에서 음양오행과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오운육기라는 그런 개념도 있죠. 명리학에서는 오운육기라는 개념을 안 씁니다. 거의. 어떤 분 쓰기도 하지만은, 글쎄요. 근데 이제 오운육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예요? 기운의 편, 기운. 그 오운육기가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공부를 스타트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공부 제쳐놓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시면서도 음양이라는 개념, 오행이라는 개념, 육기라는 개념,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세우고 하시라. 세우고. 그래야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 그 개념이 서야 정경맥에서 우리가 경락 에너지만 그냥 소통시키는 침한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가볍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요, 어디가 푹 부딪혔는데 어디가 아파. 아니면 뭐 원인도 없이 어느 부위가, 예를 들어 팔꿈치 이런 데가 아파. 차라리 아시열에 그냥 침 놓거나 아시열에 뜸 뜨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그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죠? 그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됐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이 육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기라는 개념이 서서 육기라는 게 적용이 안 되면은 경락은 결국 돌고 제자리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어떤 현상이요? 10년에도 똑같고 20년에도 똑같고 뭔가 좀 안 것 같은데 막상 뭔가에 딱 부딪히면은 안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어떤 때 보면은요, 정말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능력이 탁월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나도 예전에 좀 해봤다 이런 식으로.